시즌 2 유니크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폴브레인 왔다 시즌 2 유니크 1%. 네, 유니크 1%. 우리 유니크 1%또 2부 이어서 모이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미투 운동 일부에서 뭐 사례 우리 각자 좀 경험도 얘기 들어봤고요. 일단 자기소개 또 한 번 더 하죠. 네, 우리 자기소개서 못할까요? 예, 에너지 오르가즘 혁명가 이 박사입니다. 아니, 지금 혁명가랑 박사 되신 거를 되게 어필하고 싶으신 맞아요. 거가, 그걸 네, 주입시키고 소개 한번 더 하고. 네. 우빛깔 카운슬러 백마담입니다. 에너자이저 MC 리입니다. 네, 아까 나온 빈센트입니다. 네, 게스트 빈센트님 여전히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1부에서는 이제 미투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구체적인 사례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도 다뤘고. 근데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미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사회 구조에 대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심층적인 토론을 가져볼게요. 심층 토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넷이서 남둘 여둘이서 맞아요. 그리고 그 꼰대 세대 둘, 젊은 세대 둘이서 심층 토론 한번 해보죠. 와, 우리 모든 걸 다 갖고 있네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초월 세대입니다. 초월 세대. 초월 세대. 진짜 꼭 혼자 튀더라. 유니크 1% 맞아요. 인정합니다. 맞아요. 박사님 너무 좋아. 네. 그럼 그럼 박사님, 먼저 그 전문가로서 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경험담에서 끊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이 정말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진단을, 네. 왜 일어나고 예. 있고? 네. 그거를 뭐 단순히 당한 거에 대한 뭐 폭로다 이 정도로만 이제 그치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게 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그것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좀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 전문가로서, 네. 아까 전에 남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기관 쪽이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 에너지가 쌓이면은 약간 이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이 행사되는 게 문제인 거죠. 성욕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 성욕을 해소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표현 어떤 방식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럼 왜 표현 방식의 문제는 왜 생긴 걸까요? 그쵸. 궁금한 게. 성에 대한 그 의식 자체가 잘못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교육에 의해서요? 그렇죠. 교육이나 사회의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남자들은 이제 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발산하는 거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복 의식이 있어요. 정복 의식. 아,
여성을 뭐 정복한다. 정복하고 소유한다. 아, 그렇죠. 그런 의식이 그게 은근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폭력적으로 그게 표출이 될 수밖에 지금 없네요. 얘기를 들으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예, 예, 예. 미투 운동 시작되고 나서 어릴 때 봤던 TV가 자꾸 떠올랐는데요. 네. TV 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음. 근데 다 아주 유명한 정말 소설들 그리고 또 대가의 소설들만 그 문학 정말 문학적인 내용만 TV로 드라마로 방영하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겠거니 하고 부모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전 잊을 수 없는 게 왜 매번 강간 장면이 나오는지. 그것도 그 강간 장면에서 잊을 수 없는 건 처음에는 여성이 거부를 해. 근데 나중에는 좋아해. 그런 소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명작 중에. 근데 돌아보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사실은 좋아해. 그거가 느껴지는 순간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진짜 내가 소름 어린 시절에 돋네요. 봤던 그 드라마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남성 위주의 그런 사고관이 잘못돼. 완전히 배어 있죠. 네네.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좋아해. 뭐 이런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노라고 해도 사실 그거 시그널이라 받을 그런 수도 걸 있고. 거야. 네네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속담도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 뭐 밥 안 준다. 밥 안 준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속담 너무 싫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어. 근데 10번 찍히는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스토커죠 사실. 정말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한 3번 찍다가 포기하면 남자가 그거밖에 안 돼? 포기하는 이런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이 맞물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쪽이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네. 이제 정말 그런 언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서로 시그널이 틀린 거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남성의 성관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같이 잘못된 그 거죠. 남성이 뭐 심었던 여성 스스로가 조장했던 여성 자체도 성관념이 잘못돼 있어요. 성을 이렇게 뭔가 성관계를 하면은 순결을 잃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첫 성관계 시대에 후에. 특히 이제 네. 나이가 많으신 세대의 여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 대처하셨냐면 너 이제 어떡하냐 인생 망쳤다 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근친 강간인 경우에도 그렇게 대처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았고 또 최근에 왜 그 기억하세요 흑산도 전라도의 한 섬에서 일어난 사건 아, 네네. 초등 여교사 를 학부모들이 술을 먹여서 성폭행한 사건, 네. 집단.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민 인터뷰를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한데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여교사가 먼저 꼬셨지. 이렇게 해서 막 대한민국이 다 경악을 금치 네, 못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한 건 아니고 젊은 세대들만. 그쵸.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세대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젖어 있었던 거죠. 와, 진짜 저는 지금 그 얘기만 들어도 막 화가 나서 속이 울렁거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젖어 있었나 그런 걸 이제 근데 나이가 많으신 세대는 새로운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그쵸.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식이나 성관념 자체가 남녀가 다 잘못된게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 네, 그런 아. 거죠. 예. 그러니까 성을 남녀가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거다. 건강하게. 이런 사고를 못 했던 거죠. 남자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빼앗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당하는 거고, 그 순결감이 이 남자가 심은 것도 많지만 여성 스스로가 그쵸. 스스로에게 의식한 이런 굴레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세뇌된 거죠, 서로가.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건, 그러니까 여자들도 피해자적 관점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남자친구랑 자기가 성관계를 해서 같이 즐겼다가 아니라 내가 줬다. 내가 뭔가, 같이 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그냥 뺏겼다. 약간 이런 인식이 그래서 있는 것 전설의 같아요. 고향에 보면 그렇죠.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런 게 최초의 미투 운동이 그거래요. 그 정조 때 어떤 여성이 이제 성 폭행 당할 뻔한데 그 거부하니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님이 사또님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이 원한에 사무친 원혼을 보고 다 놀래서 가지고 이 원혼을 달래주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정확하진 않아요. 얼핏 봐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전설의 고향의 그런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것 같아. 최초의 미투 살아서 운동. 못한 미투 운동. 아. 원님 대상으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네요. 네네. 한같은 그 원혼들. 그런데 그 성의식이 그렇게 건강하게 형성 못된 거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성을 금기시하고 억압시하는 또 전시하는 그런 문화. 네, 네. 맞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에 대해서 누가 공부를 하고 또 건전하게 이야기하고 예, 밝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널로밖에 교환할 수 없는. 아. 그 시그널이 근데 오해되는. 근데 심지어 시그널이 언어도 달라. 그래서 거기서 시그널도 지금 틀려.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서로. 정말. 억압하니까 대화를. 그 억압하는 데는 이제 국가. 국가까지 나온 건가요? 국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범이고 종교가 한몫을 하죠. 종교. 종교도 정말. 왜냐하면 종교가 대부분 금욕을 바탕으로 한 그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중세 시대는 심지어 정조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머머.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쇠로 된 그 정조대를 채워놓고 나가는 거죠, 아내한테. 그럼 어떻게 씻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만 해도 열쇠를 갖고 가는 거죠. 쇠로 된. 기독교에는 옛날에 자유행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중세에 기독교에서는 혼자 저지르는 죄악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유행위를. 아, 진짜. 그마침 성을 억압하고 전시하고 심지어는 제약시해왔죠. 그런 문화들이 2000년, 300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인간 의식 교변에 확고히 깔려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 저는 사실은 미투 운동이요. 그 아까 혁명가라고 소개하셨잖아요. 네. 정말 혁명 같아요. 이게 저는 단기간에 끝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굉장히 근본적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오래된 그 그쵸. 의식이 고- 깨어나는 고- 과정인 것 골았던. 같아요. 네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디에 세뇌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의식을 건드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혁명?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혁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아요. 제가 그 사회적인 억압설이 맞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요. 그 성을 가장 그 금기시하는 종교 사회에서 성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죠. 최근 5년간 전문직군 강간 강제추행 발생 현황에서 보면은 종교인들이 10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의사가 99명, 예술인, 교수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건전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 더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음. 성을 가장 뭐 이렇게 금하고 음. 밖으로 얘기하지 않을수록 억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지금 들은 얘기에서 절대 권력, 그 종교 같은 경우는 절대 권력이죠. 그러네. 그 문제도 굉장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의사. 의사도 그렇고 그러네요. 검사도 그렇고 다 힘의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선택 이 남자가 잠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이 회사를 박차고 나갈 것인가 이 선택지에서 자기가 여기서 거부를 하고 이걸 박차고 나가기에는 너무 자기한테 리스크가 큰 그런 분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투 운동의 본질은 그래서 성이 아니라 힘의 문제라는 거죠. 힘, 권력, 갑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미투 운동만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 요즘 청와대 청원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단 기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모은 사건으로 청원이 제일 빨리 60만을 모은 일주일 만에 60만 모은 사건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를 국대 박탈해달라. 이제 그렇게 한 사건이 조두순 출소 반대 이거로 가장 높은 2위를 차지했어요. 청와대 청원 중에. 근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왜 그렇게 김보름 선수를 미워했을까? 뭔가 약자에 대한 갑질로 느껴졌던 거예요. 빙상연맹이 금메달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키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금메달 가능성이 낮은 노선영 선수를 따시켰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약자를 따시키고 구박하고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졌다. 더 이상은 무기력하지 않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 성폭력에 대해서 원인을 아까 전에 몇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거기에 따른 개인의 성의식, 잘못된 성의식이 만들어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근원적으로 또 그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 권력투쟁이죠. 남녀 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좁은 의견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권력투쟁이겠어요? 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네. 이 성폭력을 행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지위나 그죠? 권력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저질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남녀 간에 행해져서 이제 그 성폭력이 된 거지. 된 거지. 결국은 권력을 휘두른 거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권력 문제죠. 그쵸. 그리고 성폭력이 남녀 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죠. 지금 군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네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자 동성 간에도 지금 일어나서, 그죠? 네. 요즘 문제됐죠, 그죠? 문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이 남성한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성 상사에 근데 네. 미드에 많잖아요. 여성 상사가 그쵸. 불이익을 주면서 네, 남성 그 부하 직원을 그쵸. 유혹하거나 뭐 이런 어리고 젊은. 네, 그쵸. 네, 네. 그런 사례가 있죠. 네. 또 전철에서 어떤 아줌마가 젊은 그 청년의 엉덩이를 툭툭 때리고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돼서 법정 다툼까지 간 예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쵸. 맞아요. 기분 나빴을 수 있죠. 예,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런 그 권력 다툼으로 기결됩니다. 이 문제가.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고소를 당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다 힘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남성인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계속 그러지만 사실 여성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면 안 되는 게 남자 대 여자 이렇게 성대결로 가면 이거는 미투의 본질이 진짜 흐려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의 문제가 아니니까 파워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어서 지혜롭게 방향을 잘 가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요거를 또 각성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이 육체라든가 성을 파워로 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구. 그렇죠, 그죠? 도구화. 물론 내가 이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여성이 성을 파워로 삼고 또 상품으로 삼아서 그쵸. 남성을 유혹하거나 문제를 빠뜨리는 게 상당히 많겠죠, 그죠? 같은 문제죠. 사실은. 그쵸. 이득 본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보며 그 이득을 빌미로 누가 거래를 하는가. 뭐 또 이 이득을 빌미로 누가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는가. 그쵸. 뭐 이렇게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왜 하필 지금인가. 미투 운동이. 저는 제 의견일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한 지난 10년간 굉장히 무기력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양극화가 정말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맞아요. 더 잘 사게 되고 왜냐면 굉장히 모든 정책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바뀌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기력함 속에서 세월호 어떤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큰 일이 터졌고 그리고 그때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 없다라는 게 응축돼 있다가 촛불 시위로 터져 나왔고 그 후에 실제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민들이 효능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 이건 자존감하고 달리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걸 말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효능감이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다. 이제 소리 내면 조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이런 효능감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치유적이고 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격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숙하게 표현되는 것에 있어서 좀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물론 악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실제로 악용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런 네네.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권력 문제 맥락에서 요거를 더 얘기하면은 여성들의 사실 권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보다. 전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덜 여성들이 불평등해졌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권력이 할까요? 높아졌다라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확한 표현은 네 맞아요. 네, 뭐, 전에 비해서는 아무튼 간에 여성들이 그 경제권도 이제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고 그렇죠. 사회적인 입지도 강해졌고. 예,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강해졌고 또 더불어서 이제 SNS 이런 발달로 말미암아 권위적이고 이제 수직적인 관계들이 많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이제 정보력과 바뀌잖아요. 소통력을 바탕으로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의식이 깨이고 힘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워에 대한 문제인데 왜 자꾸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걸 남녀의 문제로 그래서 막 해석하느냐는 유튜 게시판도 생겼잖아요. 유튜를 약간 비아냥하는 90년생 김지훈 이렇게 네네. 해서 사실 억울한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쵸. 파일을 뺏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그렇죠. 그동안 거저 주어진 파일을 뺏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 박탈감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과도기. 그리고 조금 더, 네. 그 남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득을 본 건 사실이에요. 정말 그 남성 우월주의가 있죠. 한국에는 뭐 남마 선호 사상 그래서 어머님들이 옛날에 지금 이제 기득권들이 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제 만약에 아들 딸 있는 집에는 더 심한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남혐, 여혐 이게 왜 생겼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게 그 산화 제한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때 왜 그 아들 선호가 극대화돼서 아예 낙태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성별을 감별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시기에 그 태어난 출생한 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그렇죠. 여성분들의 비율이 아주 확고하게 적었어요. 네. 최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부터 그러면 이 여성분들은 이제 선택권이 좀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따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치녀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된장녀. 기대게 된장녀, 되죠. 김치녀.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가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리는 여자가 미운 거죠. 그러니까 김치녀, 된장녀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 나는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아주 뛰어난 재력과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선택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도 그리고 증오 그런 그쵸. 것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팽배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미투 전부터 전도 증상은 남혐, 여혐.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미투로 했을 때 더 그것이 진짜 더 이런 치열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한번 수습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미투의 본질은 뭐고 그쵸.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네. 네,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권력에 대한 선망은 권력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에 의해서 당한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그걸 조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재물을 좋아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숭상하면은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권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대중들이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행사하겠냐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권력의 유혹의 그 달콤한 맛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여성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투를 뭐 누가 옳다 틀리다 대신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힘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갑과 을도 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 저 사람한테 힘이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의 사례로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한테 제가 힘을 주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근데 제가 본 거는 그렇게 있을 때 제 2의 목사님, 제 3의 가해자가 계속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선택한 건, 내가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거에 대한 힘을 내가 가지면, 내가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걸 내가 다 책임으로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걸 봤어요. 정확하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힘에 대해 깨어있기는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이 사회에서 실제로 힘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향을 그 받고. 순간 정말 강하게 깨어있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지 않으면 노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만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 또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네. 저는 자신의 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근데 사회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만드는 거죠. 맞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그걸 당했을 때 20몇 년 동안 얘기를 못 하다가 지금 용기 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맞아요. 수치심이 이제 있어서 아까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부끄럽고 어른들이 엄마가 네가 잘못했어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운 동의를 만드는 거죠. 괜찮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깔아주고 그리고 국가도 그 정말 성의식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남녀로 가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with you네요. 그러네요. 바로 미투에서 맞아요. with you로 간다는 것이 바로 with you의 정확한 맞아요. 의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하게 우리가 성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 그런 관점들은 사회로부터 정말 우리가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네, 네.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래서 사실 미투가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구나를 느꼈어요. 네. 이 과도기를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겠구나. 문화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보듬어주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네, 그렇게 좋은 했으면 말씀이신 좋겠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잘못되지 그 않았다. 가해자를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을 행사해서 얻는 것이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요. 거기에 진정한 파워는 그쵸. 네. 다 거짓된 거죠. 서로 협조와 이해와 음. 조화를 통해서 성이든 뭐든지 얻을 때에 더 증폭이 되고 맞아요. 참다운 기쁨이 되지 강제로 얻은 것이 그게 얼마나 기쁨을 주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의 가치를 네. 권력 있는 사람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 박사님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이럴 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역할의 배분이지 지위의 배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정확하네요. 네, 그러니까 역할의 배분이지 지위의 배분이 아니라는 것에 깨어 있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할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가 돼야 되고, 개인의 인식도 변화가 돼야 되고, 사회적인 그 흐름과 문화도 변형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엔진도 필요하고 바퀴도 필요하고 그 이어주는 나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착각하는 거죠. 운전대가 높고 그렇죠. 바퀴는 낮다. 내가 운전한다. 네. 그렇죠. 내 차다. 네. 이건 내 차고 엔진- 너는 소속품이다. 엔진은 자기가 최고다. 그쵸. 그리고 바퀴나 나사는 난 못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환상이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한 해석이지. 네. 음. 다 필요한 역할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는 순간 그렇죠. 종속되고 이러한 이제 일들이 억압과 왜곡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외부의 어떤 권력이나 조건에 굴복하면 노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예. 그러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4명의 의견이 점점 저도 지금 그걸 비슷해지고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투의 상황에선 아까 빈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피해자들을 보듬어주는 문화. 그래서 정말 피해자들을 더 이상 꽃뱀으로 몰거나 뭔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정말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 뭔가 꽃뱀 그분들은 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그렇죠. 그걸 분리시켜야죠. 네, 그거는 별도의 범죄인 거죠. 같이 네. 이렇게 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뭐 토론 많이 했는데 그 나름 또 우리 미투에 대해서 조금 더 만나면서 위두유가 된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그 With You에 대해서 각자 이제 정말 정확한 솔루션 하나씩 교환하고 마칠까요? 네. 네. 우리 박사님부터. 혁명가. 네. 혁명가. 성은 상당히 즐거운 겁니다. 음. 건강에 즐기는 음.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사회에서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탄생시키는 거에 박사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개개인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남자건 여자건 네. 예. 성을 뭐 정복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함께 즐기는 거다. 음. 이런 사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건전한 성에 대한 사고. 네. 네. 네, 저는 항상 계속 얘기한 거지만 남자 대 여자가 아니다. 힘과 굴복인데 그 면에 있어서 외부의 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속지 말자. 네, 그 부분에 좀 깨어있자.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역할을 할 뿐 권력이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아, 진짜 멋져요. 저는 아까 제가 제 사례를 예로 든 것처럼 내 개인의 파워에 정말 그거에 깨어 있고 그리고 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내 삶의 주체를 갖는 것. 그게 한국 사회에 필요한 문화라고 전 여겨요. 네, 우리는 문화 혁명가네요. 네. 네, 포브렌 와수다. 네. 네. 저는 얘기하면서 이 미투 운동이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구나를 보게 됐고 정말 우리가 이번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정말 새로운 동의, 정말 남녀의 대결이 아니고 위아래의 대결, 거기에 우리가 정말 저항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정말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이 위, 내가 아래라는 그 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를 좀 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나 이런 데서 대처를 하면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너무 좋은 운동이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가자.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돌아가셔서 많이 그 사회에 퍼뜨려 주세요. 우리 게스트 맞아요. 오늘 나와주신 그 빈센트님이 대표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대표로 나누겠습니다. 네. 진짜 빈센트님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마음도 멋진. 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맞춰도 될까요? 그래도 뭐 공고는 하나 하죠. 아, 네, 그렇죠. 뭐 우리- 다루고 싶은 주제 네. 또 뭐 자기가 직접 출연하고 싶으신 게스트. 네.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죠? 네, 예, 예. 네, 네. 언제든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 팟빵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게스트 신청 그리고 의견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